결혼 8년 만에 그 신혼여행 아닌 신혼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짧게 했지만 어쨌든 다 둘이서 남의 그 뭔가 미행과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처음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변산반도 다녀왔고요. 잘 다녀왔습니다. 예. 오늘 채널 6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경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카터 전 그 미국 대통령이 재방북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 재방북 왜 하는 거죠? 작년에도 다녀오셨잖아요. 예. 예. 아, 이번에 가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벌써. 네. 94년도에 방북해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역사적인 이제 94년도 그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장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작년에 방북을 했고 올해 또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가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다들 의구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방북한다는 것만 밝혔지 사실 어떤 내용으로 간다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방북할 때는 그 북에 이제 억류돼 있던 미국 시민을 뭐 데려온다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번엔 그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 일단 국무부에서는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가는 거 맞다. 근데 우리와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일단 뭐 밝혀진 바로는 다음 달 말, 그러니까 4월 말쯤 간다 이렇게 얘기돼 있고,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그다음에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할렘 브룬트브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뭐 이런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전직 국가 수반 모임이 있대요. 또 국제 그룹이 있나 봐요. 엘더스 그룹이라고. 네. 거기 이제 멤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슨 목적으로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갔을 때 당연히도 사람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죠. 서로 이제 어긋나서.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카터가 좀 망신을 당한 거 아니냐. 카터 개인이 망신 당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망신을 당한 거죠. 그동안 미국이 보여온 행태들에 대한 북한의 메시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중 있는 인물들을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한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을 좀 성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실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전략적 인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이도저도 아닌, 그래서 북한이 어떤 군사적 행동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관리를 하면서도 정작 대화는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이제 어정쩡한 모습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이제 그 대화로 돌파구를 열어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라는 이제 각계의 좀 이 바람은 있는 거죠. 네. 그 동행한 사람들도 보니까는 거물급들이죠. 네. 그중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분이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이지요. 그래서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동행을 하기로 했어요. 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자기 재임 기간에, 사무총장 하고 있는 기간에 방북을 몇 번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방북을 못 했는데, 원래 북한하고 유엔하고 만나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평화협정 문제죠. 네. 지금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됐을 때 이 주체가 형식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북한의 인민군과 중국의 인민지원군, 그 다음에 네. 유엔군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인민지원군은 해산을 이미 했기 때문에 뭐 실체가 없는 거고, 그러면 사실상 이제 북한군과 유엔군이 만나서 정전협정을 어떻게 평화협정을 네. 바꿀 것이냐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유엔사가 사실 지금 있지만 그게 사실상 형식 껍데기만 있는 거고 미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미군과 북이 만나서, 그러니까 북미 간의 양자 접촉을 통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처리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유엔사가 직접 유엔의 이름으로 좀 예를 들어 마지막에 사인은 그래도 유엔 이름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방북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연구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다면 아마 이제 반기문 총장이 직접 가는 게 결정적이겠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진척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코피 아난 전 총장이 가서 뭔가 사전 조율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양자 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이제 반기문이 직접 뭐 방북을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이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평화협정이 그 육자회담에서도 계속 주된 그 논의 안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 방법과?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게 일단 주체 문제가 참 복잡하죠. 중국이 이 주체 포함이 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유엔사가 사실상 미국인데 미국이 직접 나서야 되느냐 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 한반도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래도 실체가 있는데 한국 정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것도 논란이 좀 있고요. 좀 평화협정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바꾸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 동안에는 북미 간의 양자 뭐 협의도 있었고 남북 간에도 관련된 뭐 합의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상 육자회담에서 이 평화협정 문제가 주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9 공동성명에도 보면 육자회담 내에 이 평화협정 관련 국가들이 모여서 포럼을 한반도 평화포럼을 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육자회담 내에 관련 국가라고 하면 이제 최대 많이 꼽으면 4개국이 모일 수 있겠죠. 남북미중. 네. 남북미중 4개국이 모여서 한반도 평화포럼을 통해서 여기서 평화협정의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법적으로는 뭐 유엔이 직접 들어오든 말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체결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카터의 재방북, 이 북미 관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이후에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과연 이것이 아주 가시적인 그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켈리가 한국을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다녀가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남북 관계가 선행돼야 한다. 네. 남북 관계가 잘 돼야 우리도 대화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전히 한국 정부에게 공을 떠넘기고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와는 달리 실제로 북미 간에는 미묘한 이 만남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 이제 있었는데 북한의 외무성 리근 미국 국장과 몇몇 이제 북한 관리들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전직 고위 관리들하고 독일의 베를린에서 비공개 이 토론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공개라서 뭐 무슨 내용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제 실무급들에서 뭔가 이 진전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좀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갔죠. 미국의 대학 연구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북의 이 경제 시찰단들이 이 뉴욕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과학 분야의 교류도 좀 예정돼 있습니다. 5월 달쯤에 해서 북의 김책 공업대학이라고 공업종합대학이라고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카이스트 정도 급의 그런 이제 이공계 전문 대학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한 이 북의 과학자 대표단들이 또 미국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민간 교류들이 어느 정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실무급 관리들의 접촉도 좀 있고, 여기에 이제 카터와 이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또 방북을 하게 되고, 이게 시점을 보면 또 4월 말이에요. 4월 말이면 독수리 훈련이 끝날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독수리 훈련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이제 이 공개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 좀 어려운 조건이고 상황 자체가 이제 4월 말에 독수리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금은 물밑 접촉과 민간 접촉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고 4월 말 독수리 훈련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어떤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좀 기대감이 상당히 부풀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대지진, 일본 지진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뭐 안타까워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피해 상황이 초기에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후폭풍이 대단한 상황인데요. 이 심각한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그 일본 건국 이래 아마 가장 최대 네. 어려움이 아닐까.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뭐 핵폭탄 떨어진 만큼의 피해가 좀 예상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한반도로 뭐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근데 이와 별도로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또 왔습니다. 네. 아직 오진 않았죠. 온다고 하고 있는데. 네, 세슘, 제논, 요드와는 별개의 물질은 맞죠. 네. 뭔가가 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주일미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듯이 일본에도 주일미군이 있는데 주일미군이 사실 규모는 훨씬 큽니다. 뭐 기지나 이런 것들도 규모는 훨씬 크고 그런데 며칠 전에 주일미군이 한국에 올 수도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명분은 뭐냐면은 일본 이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주일미군 기지들이 거기를 이제 돕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주일미군들이 훈련을 못 한다고 합니다. 자기 기지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훈련할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구를 하는데 좀 미군이 실제 진정한 평화유지군, 본인들이 평화유지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복구를 하는데 그렇죠. 투입이 되면 좋을 텐데 그걸 지금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훈련을 하겠다고 군사 훈련을 하겠다고 하는지 참 어쨌든 한국으로 대피를 오겠다는 거죠. 사실상 이게 대피 아니냐 이런 거죠. 네. 말이 훈련하러 오는 거고 실제로는 대피하러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큰 문제가 한국이 이러다가는 그냥 미군이 심심하면 한 번씩 뭐 필요할 때마다 들렀다 나갔다 하는 이건 자기네 기지 이제 미국에 있는 기지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 전략적 유연성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도 마음대로 나갔다 들었다고, 주일미군도 나갔다 들었다고. 미국 이제 본토에 있는 미군들도 가다가 심심하면 한번 들려서 놀다 가고, 뭐 기름 공급하겠다고 한번 들렀다 가고, 뭐 이런 식의 미군 기지화가 돼버리면 사실 이제 전 세계 분쟁에 한국이 자동적으로 개입돼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추진을 해왔던 것이 요 대지진 일본의 지진 참사를 기회로 해갖고 이게 전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이제 주한미군이 필리핀으로 훈련을 있어요. 이게 뭐 흔한 일입니까? 주한미군이 외국으로 훈련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처음이죠. 다음 달 초, 그러니까 4월 5일쯤 이제 갈 거다. 필리핀에 미군하고 필리핀군하고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이 주한미군 일부 부대를 보내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딱 그 발표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한 거죠. 이게 주한미군이 필리핀까지 가는데 한국 정부와 뭔가 그 합의가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도 밝혀지지 않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나오지 않았는데 실제 이제 한국하고 미군 사이에 그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합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논란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가 된 게 뭐냐면은 한국이 분쟁에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걸 미국이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미군이 실제 주한미군이 한국 이외의 곳으로 나갈 때 한국하고 협의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합의가 안 됐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는 협의를 해서 결정해달라라고 했고 미국은 아니 통보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합의가 안 됐대요. 어쨌든 주한미군은 동남아나 뭐 하여튼 외국으로 훈련을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주일미군이 또 훈련차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이미 이제 한국 땅 자체가 미군의 어떤 군사기지 이 경유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군사기지로서의 그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주일미군까지 한국 땅에 와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정치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 일본 대지진 뉴스의 가운데서 우리가 꼭 반드시 읽어내야 될 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음 걸로 한번 가보죠. 대북 전단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 주민분들이 드디어 이렇게 위험하게는 우리 고장을 이렇게 위험하게 하는 거 꼴은 못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직접 발벗고 나서셨습니다. 마찰이 아주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 방송으로 막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천안함 1주기를 맞아서 이 반북 단체들이 반드시 삐라를 보내야 된다. 이제 그동안에는 북에서 이 키리졸브 훈련 시작할 쯤에서 북에서 이 삐라 날리면 직접 조준 격파 사격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사실 삐라를 이제 못 날린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천안함 1주기가 되니까 이날만큼 날려야 된다. 그러면서 반북 단체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몰려가서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서 무산이 됐습니다. 하나가 이제 강원도 철영군 대마리 있고 또 백령도에서 또 뿌리려고 하다가 백령도 주민들이 또 나서서 아예 배가 상륙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나서니까 그냥 기후가 안 좋아서 못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뺐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이게 마찰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곳 주민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존권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그쵸. 예, 이거는 뭐 그 안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정말 농토가 갑자기 폭격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것이 또 이제 파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관광객이 반으로 줄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뭐 자기 재산권이라든지 생존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심정은 뭐 사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심정이죠.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도 기어이 삐레를 뿌리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좀 전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네. 이건 삐라를 뿌리는 것 자체가 이제 전쟁 도발 행위나 마찬가지가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뭐 설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이거 자제를 해야 될 판에. 어쨌든 반북단체가 남쪽의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도 이것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항변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정상회담보다 전쟁이 더 낫다. 그렇죠. 전쟁보다 정상회담이 더 두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의 삶의 행적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제시대 때도 일본이 100년 동안 굳건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광복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차라리 통일되니 난 차라리 죽고야 만다, 이런 전쟁이. 그러나 당신들을 피해갈까요?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입장은 뭐죠? 그러니까 통일부의 공식 입장은 그건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관여하지 않겠다. 막지도 않고 뭐 도와주지도 않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 빼고 있는데 사실 이거 실정법으로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행정법으로 사실 걸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데 뭐 우리는 그 민간단체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발 빼고 있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행동이고, 설사 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전쟁을 부추길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인데 이건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남북관계 여전히 살얼음판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저께인가요? 북의 주민들, 이렇게 표류했던 북의 주민들 27명, 31명 중에 27명이죠. 27명을 송환을 하긴 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남쪽에 남은 4명의 가족분들이 반발하고 있고요. 북에서. 그렇죠. 이 4명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4명 문제가 사실 북에서 4명을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에서 이 27명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27명의 가족들을 생각해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먼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을 절대 포기한 게 아니고 4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시 이 북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이제 조치들을 취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27명이 올라가서 북에 이제 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남쪽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4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 북에서 분명히 그거 가지고 또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남북 관계에 악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 힐러리 클린턴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 남북 간의 대화를 시작하고 소통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우리도 네. 진행 중인 접촉은 있지만 공식적인 것은 계획된 게 없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남북 간에도 지금 비공식 접촉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접촉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독수리 훈련이 끝나고 나면 뭔가 좀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암초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4명 송환 문제라든지 아니면 네. 대북 삐라 보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암초가 돼서 실제 어떤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이 논의가 되더라도 이 오히려 그게 이제 걸림돌이 돼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대북 단체들이 바라는 것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네. 그 남북 관계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예, 뭐 이러저러한 이제 그 사건들도 많은데 결국 이제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이제 천안함 문제가 가장 결정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천안함과 관련해서 지금 1년 동안 나온 의문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붉은 멍게도 나왔잖아요. 붉은 멍게. 네, 별게 이제 그 어뢰는 거의 생태 보고인 것 같습니다. 네. 해양 생태 보고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야 남북 대화 된다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천안함 문제를 북에서 사과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과를 어떻게 네. 합니까? 그러면 결국 사과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과를 받기 전에 해야 될 거는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지금 유일한 방법은 남북이 만나가지고 진상을 밝히자 같이 공동으로 밝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예, 판문점에 어뢰를 갖고 와라 같이 조사해보자 이런 입장까지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무조건 너네가 공격했으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억지를 부리면 사실 남북 관계가 풀릴 수가 없죠. 그래서 현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천안함 문제부터 이 올바른 정도를 가지고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고요. 많은 분들이 그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의 글에 좀 주목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 블로그 가서 많이 읽어주시고요. 저희 주권방송에서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